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렬한 제목과 흡입력 있는 문장, 동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자이 오사무의 대표작이자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소설 인간 실격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요. 작가가 겪은 수치스러운 일과 평생 동안 시달렸던 자기 여물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산 작품입니다. 특히나 이 작품은 20, 30대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성장하면서 겪는 혼란과 자기부정,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유려하게 표현하면서 인생에서 겪게 되는 좌절과 위선, 절망을 물 흐르듯 연결지어 절정에 이르는 문체가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끝없는 고독과 우울에 시달리던 다자이 오사무, 작가의 삶을 쏙 빼닮은 주인공 요조. 오늘은 이 작품에 담긴 매력과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주인공 오오바 요조는 어릴 적부터 별난 아이로 그려집니다. 엄숙한 집안에서 자란 요조는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 데다 말대꾸조차 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다 하인들에게 성범죄를 당하게 되는데 이 트라우마로 사람을 불신하고 회피적인 성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성 있게 남을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며 자신의 우울하고 별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 괴짜인 양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이후 지금의 전문학교 정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거기서 미술을 전공하는 호리키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괴짜처럼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대신 당시 유행하던 좌익 사상에 감화되어 사회운동에 참여하거나 호리키와 어울리며 술과 매춘을 하는 등 불성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조의 집안이 부유했던 것도 있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터라 그동안은 문제없이 즐기기만 하며 살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정치 생활을 관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자 요조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쾌락을 쫓던 요조는 2, 3일 만에 용돈을 다 써버리기 일쑤였고 잦은 결석과 불성실한 수업 태도로 가족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엉망으로 살던 요조는 우연히 방문한 카페에서 츠네코라는 유부녀를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츠네코는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간 남편 대신 카페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었는데 그녀 또한 꼬일 대로 꼬인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돈 문제, 학업, 사회운동 등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요조는 그녀와 함께 죽기로 다짐합니다. 두 사람은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츠네코만 죽고 요조는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이 큰 화제가 되는 바람에 요조는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가족과 의절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살 방조죄로 처벌까지 받을 뻔했으나 친척과 아버지의 지인이 도움을 주어 겨우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이후 요조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넙치의 집에서 지내며 감시받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폐인처럼 지내던 요조는 다시 학교를 다니든 하라며 넙치에게 혼나게 되지만 화가가 되겠다는 뜬구름 같은 말만 남겨놓고 가출하게 됩니다. 그리곤 호리키를 찾아가는데 쾌락을 쫓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가업을 물려받아 성실하게 사는 호리키를 보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요조는 호리키와 어울리면서도 은연중에 그를 깔보고 무시했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그를 보자 자기 혼자 뒤처지고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호리키의 지인 시즈코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출판사에서 일하던 시즈코가 도움을 주어 삼류 만화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수입도 생겼고 시즈코의 딸 시게코에게 아빠 노릇을 하며 일상을 즐기게 되었지만 요조의 우울증은 도통 나아질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요조는 시즈코와 시게코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이 두 모녀의 행복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다 그대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요조는 친한 술집 마담에게 빌붙어 지내며 저급한 삼류 잡지에 만화와 추나를 연재하는 등 최악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요시코라는 아가씨와 친해지고 그녀의 순수함에 감동받아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얼마 뒤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고 요조는 성실하게 만화를 그리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비극이 찾아옵니다. 친구 호리키가 찾아온 날 요시코가 단골 손님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요조는 이를 목격하고도 도망칩니다. 그날 이후 요조는 자기 혐오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내를 외면하고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을 보며 자괴감을 느끼다 끝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요시코는 애써 괜찮은 척 행동했지만 큰 상처였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조가 이를 목격하게 되고 요시코가 산 수면제를 삼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요조는 살아남아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날 이후 요시코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던 요조는 우연히 들린 약국에서 자신처럼 불행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약사를 만나게 됩니다. 요조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으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했고 약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약품을 건네주다 정말 괴로울 때만 쓰라며 모르핀을 권하게 됩니다.
자제력이 부족했던 요조는 금세 모르핀에 중독되고 새벽녘에도 모르핀을 달라고 애원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요조는 약물 중독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며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내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대신 호리키와 넙치가 찾아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요조는 이에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이 이제 페인으로 낙인 찍혔다며 인간 실격이라는 허망한 외침을 내뱉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도 저의 이마에는 광인, 아니 페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겠지요.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석 달의 시간이 지나자 형이 찾아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리며 고향에서 얌전히 지내라는 말을 건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요조는 이를 따르게 되고 한적한 시골집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포인트는 자기 혐오와 소외감, 고백입니다. 엄숙한 집안에서 자란 요조는 관습에 위화감을 느끼는 성격을 지닙니다. 거기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곤욕스러워할 정도로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요조는 억지로 어울리는 척하며 자신의 성격을 감추게 됩니다. 이 과정이 우스꽝스럽고 어리숙한 행동을 하는 광대짓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솔직하지 못한 행동은 결국 회피적인 성격으로 이어지고 이후 요조의 삶이 파멸로 치닫는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요조는 이 부끄럽고도 수치스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드러내며 독자와 소통합니다. 이런 방식은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의 서막을 열었던 고백시와 동일한데요. 고백시란 1950년부터 60년대에 등장한 문학사조로 자신의 내면 속 고통과 수치스러운 경험을 드러내면서 독자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고 진정성 있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작품이 1948년에 발표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시대를 한 발 앞서 나간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고백하며 자기 반성을 하는 작품 인간 실격. 줄거리만 본다면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모든 면을 털어놓음으로써 독자와 진정한 소통을 한다는 매력을 지닌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간 실격을 읽으며 여러분 마음속에 감춰둔 상처를 떠나보내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